안녕하십니까. 철강 담당하고 있는 박승봉입니다. 네, 10월 말 저희가 한번 저희 철강 섹터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섹터를 다시 한번 더 업데이트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랑 전망 뷰 자체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대신에 최근에 저희 섹터 주가는 좀 상당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주가는 좀 많이 올랐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중국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철강 가격이 2분기부터 꾸준히 올랐고요. 특히 3분기,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가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전 제품들이 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다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제품, 예를 들면 냉연 같은 경우는 지난 한 7년도 전고점이었던 2018년도보다도 최근에 더 상회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제품 가격만 올랐으면 철강사들 수익성이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좋아질 텐데 최근에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소재가 되는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10월 달에 톤당 한 130불 정도 기록을 했다가 원래 연말에는 좀 하향 안정화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12월 중순 기준으로 거의 한 140불 중반 정도까지 지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 오른 거 대비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아쉽다. 그래도 어쨌든 원료 가격이 제품 가격이 오르면 매출액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시장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국 철강 생산량 같은 경우도 일단 올해 1분기 그러니까 거의 3월 달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살짝 기록한 이후에 5월부터 바로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거의 지금 올해 7월 달, 8월 달에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었고요. 지금 10월 달, 11월 달 같은 경우는 MOM으로는 조금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YOY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생산량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분위기면은 이미 이제 철강 시장은 정상화가 끝났지만 지금 다른 국가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강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워낙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유럽은 아직까지 정상화가 아직 좀 되지는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철강 재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올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단기적으로 급증을 했었습니다. 급증을 했었다가 이제 3월 초에 고점 찍고 좀 하락세를 지속을 하다가 여름철에는 살짝 좀 하락세가 좀 둔화되는 듯 했으나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예년 수준 정도까지 지금 재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생산량이 저렇게 높은 수준이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이미 이제 예년 수준까지 정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도 중국 수입 가격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유통 가격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판재료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올랐고요. 지금 보행관 같은 경우도 철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올해 전 세계 철강 수요를 나라별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올해 중국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한 8%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거의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코로나 임팩트가 연간으로 보면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대신에 내년 중국 수요는 성장이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소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워낙 고성장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년 중국 철강 수요는 올해랑 비슷한 수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나머지 국가들, 뭐 EU라든지, 그 다음에 미 대륙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다 올해 철강 수요가 아주 큰 폭으로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이를 기록을 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기저효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뭐 10% 가까이 수요 증가율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올해는 중국 혼자서 드라이브를 했지만 어쨌든 나머지 국가들이 마이너스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올해 전 세계 수요는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 가까이 수요 증가세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중국만 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철강 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열연 가격 기준으로 미국이 올해 저점일 때 톤당 한 450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올랐고 특히 최근 10월 달부터 그 상승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지금 12월 중순 기준으로는 800불 중반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미국 열연 내수 가격 기준으로 최근 지난 한 5, 6년간 제일 고점이 2018년도 여름이었는데요.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8년도 3월 달부터 그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그 철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인 수입 규제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수입 감소 기대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이제 2018년도 여름에 가격이 거의 뭐 톤당 한 900불을 상회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런 수입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은 그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철강 수급이 타이트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그 수요 회복세가 되게 가파른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의 소재가 되는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미 뭐 정상화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동차용 강판이라든지 이런 자동차용 그 철강 소재에 대해서 약간 쇼티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수급상은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등을 했고요. 당연히 미국 철강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미국 철강사들 주가도 최근 한 1, 2주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중국은 일단 올해 뭐 고정 투자가 상당히 좋았죠. 뭐 그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이런 게 뭐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면서 올해 연간 철강 수요, 중국 철강 수요를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그 고정 투자보다는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소비재 이쪽 중심으로 이제 성장이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대비 전체 철강 수요가 내년에 크게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감소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올해도 중국 철강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저희가 연간으로 보면 2018년도 중국 철강 생산량이 거의 1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2019년도도 7%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 4, 5%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가는 하지만 뭐 증가율은 지금 3년 연속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철강 설비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허가를 웬만하면 안 내주고요. 허가를 내주는 경우에는 기존에 그 개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노후 설비를 그만큼 폐쇄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리플레이싱을 하는 경우에만 그 증설 허가를 해주는데요. 이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 설비가 들어오고 노후 설비가 나가는 과정에서 노후 설비 가운데 상당수의 설비는 원래 가동을 안 했던 유유 설비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증설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규모가 2019년도는 한 4천만 톤을 상회를 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나가는 설비 대부분이 원래 가동을 했던
유효 설비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증설 효과가 올해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실질 생산 능력은 한 1,000만 톤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내년 철강 생산량은 뭐 증가율 측면에서는 올해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철강 수요가 올해만큼 고성장은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생산량 자체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강석 가격이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가격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지금 철강석만 오른 게 아니고요. 뭐 철강 그다음에 나머지 비철 금속도 웬만한 커모디티들이 워낙 가격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저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격 레벨이 유지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3대 철강석 생산 회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브라질의 발레인데요. 발레가 올해 같은 경우도 브라질에서 코로나가 워낙 급격하게 확산이 됐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많았던 거고요. 근데 작년에도 그 1월 말부터 브라질의 그 강미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강산이 이제 붕괴되면서 한동안 또 생산을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도 생산 차질이 상당히 컸었고요. 올해 상반기도 생산 차질이 컸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발레가 2018년도에는 철강석 생산량이 한 3억 8천만 톤 정도였는데 2019년도는 강미댐 붕괴 사고 때문에 3억 톤밖에 생산을 못했던 거고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3억 1천만 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할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생산 못했던 거를 만회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공격적으로 철강석 증산에 나설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 철강석 수급 측면에서는 올해보다는 분명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요 철강석 광산들의 생산 단가가 지금 유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톤당 20불 언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 수입산 기준으로 톤당 140불을 상회하는 철강석 가격이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4분기 추가로 철강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를 판매 가격으로 전가하기 위한 그 움직임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뭐 대표적인 철강 회사인 바오산 같은 경우도 내년 1월 달에 거의 전 판재료 제품 가격을 인상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국내 철강사들도 내년 1월달 가격 인상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철강석 가격이 4분기에도 저희가 예상과는 다르게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내년 1분기 추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충분히 판가로의 전가가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프레드 축소에 대한 우려는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속 쪽으로 좀 넘어가면 아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거의 톤당 한 2,800불까지 올랐고,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아연뿐만 아니라 뭐 구리 웬만한 산업용 금속 가격이 다 올랐는데, 최근에 뭐 그 글로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되게 큰 상황이고, 그리고 워낙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뭐 철강이든 아니면 산업용 금속이든 제품 가격 상승은 한동안은 더 저희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 금속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대신에 아연 젤은 스스로, 특히 아연 스파티시는 많이 빠졌죠. 거의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톤당 한 300불까지 올랐던 게 지금은 거의 톤당 한 100불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대신에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 아연 스파티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내년에 신규로 나오는 아연 강산들이 많습니다. 이런 강산들이 다 내년에 신규로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아연 정강 생산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 광산업체들 생산 차질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내년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신규 광산들과 더불어 올해 생산 차질이 있었던 광산들 생산 정상화를 감안을 해보면 정강 공급량은 많이 늘어날 거고요. 물론 신규 광산들은 본격적으로 생산할 때까지 램프업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생산량 증가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 스파트시도 하반기 때 본격 상승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기금속 쪽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금하고 은이 이제 올해 거의 9월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10월부터는 지금 소폭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백신 개발이다 뭐니 해가지고 이제 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리스크온 분위기가 많이 퍼지면서 안전 자산인 금하고 은에 대한 그 수요가 조금 이제 한동안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뭐 일단 이게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년 어쨌든 글로벌하게 유동성은 워낙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특히 내년 2분기가 되면 올해 2분기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약간 기저효과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내년 2분기 때 PPI가 많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치용에 대한 기금속 수요는 뭐 내년 상반기 중 한 번 더 저희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내년 연간 영업이익으로 저희가 올해 대비 한 50%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철강 가격이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포스코도 계속해서 국내 가격을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석 가격이 어쨌든 지금 레벨은 저희는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간으로 보면 제품 가격은 추가 상승, 그리고 철강석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면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면서 판매량 같은 경우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판매 차질이 있었던 거에 기저효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저희가 계속해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풍산도 일단 그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고 저희는 한동안 더 산업용 금속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로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그 수출하고 있는 그 탄환 수출 물량도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많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미국 쪽 탄환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풍산도 저희는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아제강이라는 종목도 제가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에너지용 관감 그 반덤핑 관세율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 철강에 대한 수입 규제 강도를 더 완화할 가능성이 저희는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글로벌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해상 풍력 같은 경우도 세아제강이 이제 해상 풍력으로 들어가는 그 하부 구조물의 소재가 되는 후육강간 수주를 작년부터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외형 성장에 상당히 큰 폭으로 기여를 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총 3종목 여전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